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경주인들은 어떤 사람들과 교류했을까? 울산항과 30분 거리에 있는 경주 외동읍의 신라 38대 원성왕릉 입구에는 서영인의 모습을 한 무사가 서 있다. 괴능을 지키는 서영인을 닮은 무사는 누구일까? 서라벌을 활보하던 서영인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예, 여기는 신라 38대 원성왕릉인데요. 이 왕릉을 우리가 보실 때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보시는 서역인을 모습을 한 무인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괴릉에 관한 건데요. 먼저 이 무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당시 통일신라 때 이 서라벌에서 서역인들이 많이 있었는지, 이 무인상이 모델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서역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서역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제 광의로 서역인이냐 아니면 또 특정한 사람들이냐 이렇게 이제 좁혀 들어갈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시 서라벌 거리에는 국제무역상인 소구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소구드인들이 누구냐 하면 중앙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인데 페르시안계, 이란계 소구드인들이었는데 이분들이 경주에 와서 활동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아니고 무역상을 따라다니면서 보호하는 무사들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데 이 소구드인 호위 무사를 모델로 해서 지금 이 무인상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지금 학계 정설이고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면 지금 이분 모습에 보면 머리띠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요 복식 자체가 서역인이라고, 그러니까 아라비아 서역인들이 아니고 페르시안계 서역인들의 독특한 복식이라는 것이 또 그들이 소구드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죠. 예, 원성왕릉을 보는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능을 괴릉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왜 괴릉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괴릉은 원래 이 터는 곡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원성왕릉이 죽으면서 당신을 여기다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렇게 해서 절을 없애고 여기 땅을 팠는데 땅을 파니까 물이 솟아났다는 거죠. 근데 보통 같으면 중국적 풍수 같으면 무덤에 물이 올라오면 당연히 포기할 텐데 이들 신라인들은 물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올라오는 높이까지 큰 바위를 하나 놓고 거기다가 관을 올려놔서 걸개자를 써서 괴릉이라는 이칭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인들 관점에서 보면 후대 중국에서 들어온 풍수하고 다른 당신들이 생각하는 자생적 풍수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원성왕릉은 신라 묘제 중에서도 중국의 황제들의 능을 모방해서 완성된 형태이긴 한데요. 이 원성왕릉은 사실은 중국 왕릉을 모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성이 있어요. 독자성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요 밖에 있는 게 이제 난간석이라고 하는 건데 둘레에서 쭉 난간을 만들어서 난간석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인도의 산치네탑이라고 있는데 부처님 사리를 모신 산치네탑이 있는데 그거 보면 밖에 난간석을 만들어 놨는데 저 안에 보시면은 12지상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12개 이제 동물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12지상 자체는 바빌로니아에서 출발해서 중국에서 완성이 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긴 했지만 중국 묘제에서는 이 12지상을 능 주변에 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능에다가 편입시켜서 습합시켜 가지고 새롭게 창안한 독자적인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자연과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서라벌. 그래서 고대부터 멀리서 서역인들이 경주에 와서 터를 잡고 살았던 것일까? 경주에서 발굴되는 유적과 삼터의 흔적을 통해 그 옛날 국제도시 서라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